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7월에 있었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원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그림 가에서 다는 각각 원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공 A, 수평으로 던져 낙하하는 공 B, 빗면에서 속력이 작아지는 운동을 하는 공 C, 빗면에서 속력이 작아지는 거 상승할 때지요. 그러한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랬죠? 등속력 운동이지 등속도 아닙니다. 등속도가 들리면 방향도 일정해야 되는데 방향이 변하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B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 맞죠?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포물선 운동입니다. 맞았습니다. 디귿.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알짜임은 언제나 중력과 속도, 중력, 지구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방향의 힘, 그게 알짜힘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수평면의 힘과 수평면의 법선 방향의 힘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그림은 기준선 P의 정지에 있던 두 자동차 A, B가 동시에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가 동시에 출발한답니다. 자,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다른 소음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놈이 A고요. 자, 요놈이 B예요.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 P고요. 이쪽이 기준선 Q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A, B는 P에서 기준선 Q까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자, 전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등가속도입니다. 두 개가 동일한 등가속도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A의 2배랍니다. B가 A의 2배래요. 즉 A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B는요 2T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거리를 S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리량이 A가 B의 4배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4배인 것만을. 자, 그런데 이제 요게 거리는 똑같은데 시간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A의 가속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거리는 똑같은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여기가 거리고요. 이쪽이 시간이에요. 시간축이에요. 자, 거리는 S까지 도달하는데 A가 T 동안 걸리면 B는 2T 동안 가지요. 자, 이게 T라고 해봅시다. A. 그럼 B는 2T니까 2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B예요. 요게 B고요. 요게 A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속도와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여기 V, 요거 T예요.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정지 상태죠. 그리고 나중 T가 된단 말이에요. T일 때 거리 S만큼 가서 기준선 Q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T만큼 갔을 때 시간 T가 걸렸을 때 거리 S만큼 갔을 때의 속력, 즉 기준선 Q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은 A가 어떻게 되느냐, 점 Q에서요. 점 Q에서 VA는 T분의 S죠. 그렇죠? 평균 속력은 VB는 2T분의 S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좀 생겨요. 이렇게 하시면 왜 그런지는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A 보세요. A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한다 그랬어요. A하고 B하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렇죠?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니까 A의 가속도를 찾아봅시다. 등가속도 가속도 값이 얼마인가? 거리 S를 가요. 처음 속도 0이에요. 더하기 2분의 1. A의 가속도 시간은 T의 제곱. 따라서 A는요, A의 가속도는 T 제곱분의 2S 나와요. A는 T 제곱분의 2S. 맞죠? 자, B는요, 똑같이 S를 가요. 0 더하기 2분의 1 A, B의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T가 아니라 2T의 제곱이에요. 2T요.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A, B의 가속도는 4T 제곱분의니까 2T 제곱분의 S 나와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시간이 2t일 때, t equal 2t일 때의 나중속도 값을 구해야 돼요. 처음은 0이고 나중속도 값. 그거일 때가 바로 B의 나중속도 값인데 t가 2t일 때 나중속도 값. 이게 얼마죠? 처음은 0이죠. 가속도는 이거예요. 2t 제곱분의 s 곱하기 시간이 2t일 때. 이거 하니까 뭐 나오죠? t분의 s 나와요. 즉 시간이 2t가 됐을 때 B의 나중속도는 t분의 s예요. 그렇죠? 그러면 2t가 됐을 때니까 2t고 여기가 t라고 해봅시다. 2t가 됐을 때 t분의 s예요. 됐죠? 이건 B입니다. B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A는요, 시간이 T일 때 기준선 Q에 도달했죠. 그렇죠? 기준선 Q에 도달할 때 속력을 봅시다. T일 때요. VA는 기준선 Q에 도달할 때입니다. 0 더하기 가속도 얼마죠? T 제곱분의 2S예요. 곱하기 시간 T일 때 하니까 T분의 2S 나와요. 즉 시간이 T일 때 B의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찾아봅시다. 가속도의 크게 봅시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요거는 요놈의 4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A의 물량 A가 B의 4배인 것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맞아요. 니은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 봅시다. A의 평균 속력 봅시다.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만 따진 거예요. 그럼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은 시간이 T일 때예요. 됐죠? 자, 그럼 V는 T일 때 속력이 얼마였죠? B는 T일 때 속력이 얼마죠? 처음 0, 가속도 2t 제곱분의 s 곱하기 t일 때 하면은 뭐 나와요? 2t분의 s예요. 즉 여기 일 때의 속력은 2t분의 s예요. 됐죠? 자, 그러면 0에서 t까지 VA의 평균값은 얼마죠? 두 개 더해서 반절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 2분의 처음 0 더하기 나중 t분의 2s 해서 반절 나누니까 t분의 s 나와요. 그 다음에 B의 평균값은요 0에서 t까지만 따지라 그랬어요. 왜요? A가 P에서 Q까지 갈 때를 따지는 거니까 이거는 시간상으로 t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B의 평균 속력 구하는 건 2분의 처음 0, T까지만 따져야 되니까 T일 때의 B의 속력은 2T분의 S예요. 그렇죠? 그러면 4T분의 S 나와요. 따라서 VA의 평균값은 VB 평균값의 4배와 같죠. 그럼 기억도 맞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에 D급 봅시다. 이동거리예요. A의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S만큼 가요. 맞죠? 그 다음에 B의 이동거리를 따져봅시다. B는요. 처음 속력 0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2t 제곱분의 s. 가속도가 2t였죠? 2t 제곱분의 s 곱하기 t 제곱. 맞죠? 왜요? 요 시간 동안만 따지는 거니까. 그럼 t 제곱 없어져요.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4분의 s 나와요. 따라서 s, a가 이동한 거리는 B가 이동한 거리의 4배와 같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의 점 P에서 A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A,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A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답니다. 자, 여기 P고요. 자, 여기가 Q점이에요. 요 거리는 6m래요. 도르래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가 줄이 뚝 끊어진 거예요. 이게 B고요. 이게 A예요. 그랬을 때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놓은 겁니다. 자, 이후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다시 P를 지나고, 왜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F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A가 P에서 Q까지 6m 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3초이고 Q에서 P까지 6m 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1초입니다. 즉 함께 묶여서 움직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초 걸렸고, A가 줄이 끊어지고 나서 A가 혼자 내려올 때는 1초 만에 내려온답니다. 그럼 A와 B의 질량 각각 MA, MB일 때 그거의 비율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끊어지기 전. 끊어지기 전에는 A와 B가 함께 운동해요. 자, 그랬으면 장력도 존재하죠. 자, 그럼 A의 운동 상태 봅시다. A는요, 올라가지요. 장력이 잡아당기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F가 있어요. 그래놓고 M,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주면 돼요. B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중력 있지요. 빼기 장력, M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변변 더해줍니다. 그러면 M, B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빼기 F는 M, A의 질량, M, B의 질량, 가속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런데 끊어지기 전에 얘가 6m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3초 걸렸다 그랬어요. 따라서 끊어지기 전에 전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얼마를 가는데요? 6m. 6m를 가요.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가만히 잡고 있다가 있으니까 처음 속도 0이에요.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시간 3초 걸렸다 그랬죠? 3의 제곱. 그러면 가속도 얼마 나와요? 9니깐요 없어지고 3분의 4 나오네요. 넘어가면 3분의 4 미터 퍼 세크 제곱 나옵니다. 끊어지기 전의 가속도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요 놈이 올라가다가 줄이 딱 끊어졌어요. 그럼 끊어지는 순간 A의 속력은 0이 아니죠.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뭐냐. 끊어지는 순간 A의 운동 방향은 이 운동 방향은 상승이에요. 오른쪽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끊어지고 나면 아래쪽으로 작용한 힘만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럼 끊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찾아야지요. 그게 바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초기 속력이 되죠. 자, 그럼 찾아봅시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나중선 끊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VA라고 해요. V'라고 할까요? V' 나중. 예, 끊어지는 순간을 V'라고 해봅시다. 그거는 처음 속력은 0이죠. 묶여가지고 같이 올라가는데 처음 정지했다가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0 더하기 가속도는 얼마예요? 이거지요? 같이 움직일 때 곱하기 3초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4m/s로 상승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끊어진 다음에 Q에서부터 다시 P까지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가속도가 요게 아니에요. 그렇죠? A만 움직이니까 이때의 가속도를 A'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A'은 다시 여기서부터 6m 내려온다 그랬어요. 거리 6m 내려오는데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4.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4 곱하기 시간 몇 초 만에 내려와요? 1. 더하기인데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이죠. 올라가는 방향과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일게요.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시간이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되지요? 4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4고 2에다가 4 나오네요. 마이너스 4 나옵니다. A'은 맞나요? 마이너스 4 m/s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왼쪽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됐지요? 그러면 F는 MA에서, F는 내려오려는 힘은 MA에서, MA의 질량 곱하기 A. 여기에서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힘만 구하기 위해서는 MA 곱하기 4 해주면 돼요. 따라서 4MA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그러면 이제 F 값을 구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F 값을 구했으니까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M B의 질량 곱하기 10 빼기 F 4 M A는 A의 가속도 3분의 4죠. 3분의 4 M A 더하기 M B의 질량이에요. 양변에다 3을 곱해갖고 분수를 없애면 30 M B 빼기 12의 M A는 4MA 더하기 4MB예요. 이거를 넘기면은 26M B는 넘어가면은 16MA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MA 나누기 MB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16분의 26이죠. 그럼 얼마예요? 28, 13, 8분의 13 나오겠네요.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라지 h는 왼쪽 빗면 위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한답니다. 이후 물체는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한 구간 1을 지나 오른쪽 빗면에 올라갔다가 다시 왼쪽 빗면의 높이 H인 지점까지 올라간 후 1의 로마자 1, 즉 마찰이 있는 구간의 오른쪽 끝점 P에서 정지한답니다. 한번 왔다 갔다가 다시 P에서 정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높이 라지 H에서 내려와요. 수평면을 가고요. 속력 V로 간대요. 수평면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마찰 구간이에요. 로마자 I, 마찰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점이 P점이고요. 됐죠? 그럼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마찰 구간을 지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서 마찰 구간 지나서 갔다가 스몰 h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마찰 구간 지나서 P점에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된대요. 됐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V값이 얼마냐? V값은요, 간단하게 나오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되죠. 자, 그러면 mg 라지 h가 내려왔을 때 속력으로 바뀌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렇게 해요. m은 없어지고 따라서 v는 루트 2g 라지 h. 자,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은 뭐냐? 3분의 h라고 돼 있지, 라지 h라고 돼 있죠? 니은.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요, 한번 갔다가 왔을 때 올라간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구간 i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손실 에너지를 E'이라고 할게요. 손실 에너지를 E'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스몰 h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요거 두 번 거치죠. 그럼 한번 왕복하니까 손실되는 에너지는 2배의 E'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에너지 mg 라지 h에서 2배의 E'만큼 손실 에너지 가지고 mg 스몰 h만큼 올라가요. 이거는요, 한번 왕복하고 나서 올라갔을 때 에너지가 요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되죠? 나머지 이 에너지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즉 mgh가 바로 구간 i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한번 왕복하고 나서, 즉 2배의 E' 에너지가 손실되고 났을 때 에너지가 mg 스몰 h만큼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에너지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멈추니까 이만큼 손실되는 에너지가 바로 요거란 얘기죠. 이게 바로 손실되는 에너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mg 라지 h 빼기 2배 mg 스몰 h가 mg 스몰 h예요. 그럼 mg는 다 없어지니까 따라서 h는 뭐가 나와요? 3분의 라지 h 나와요. 그럼 니은은 맞았습니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보세요. 왼쪽 빗면의 높이 EH인 지점에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가 I를 4회 지난 순간 P에서 정지한다. 자, H일 때 3회를 지나죠. 3번 지나죠. 그럼 에너지가 2배로 되면요, 6번 지나야 되죠. 그렇죠? 6번 지나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6번인데 그걸 한번 수치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1회 왕복 시에 손실되는 에너지는 2배의 E'이에요. 1회 왕복 시. 그렇죠? 그러면 1회 왕복했을 때 남는 에너지는요? 남는 에너지는 요거죠. 1회 왕복했을 때 남는 에너지. 자, 봅시다. 2H일 때요. 구간 2H일 때. 자, 그러면 처음 에너지는 mg, E, 라지 H 빼기 1회 왕복을 했을 때요. 그러면은 이 mg, h가 없어지고 남는 게 이건데 h가 뭐예요, 지금? 이거 하면은 2mg 라지 h 빼기
2mg 스몰 h인데 스몰 h가 3분의 라지 h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3분의 4 mg 라지 h만큼 남아요. 한 번 왕복하면.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왕복하면요. 요것만큼 또 없어지죠. 됐죠? 그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3분의 4 mg 라지 h를 가지고 한 번 왕복하면 2mg 스몰 h가 없어져요. 그럼 스몰 h는 3분의 h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3분의 2 mg 라지 h 남아요. 두 번 왕복했을 때 남는 게 이거예요. 됐어요? 됐죠? 그럼 세 번 왕복하면요. 0 되죠. 그러니까 6번 지나는 순간은 6번 i를 6번 지나는 겁니다. 3번 왕복이니까.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4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인데, 표는 과정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C에서 A까지를 순서 없이 1, 2, 3으로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Q는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 델타 U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W는 기체가 한 일입니다. B에서 C까지의 과정은 등온일입니다. 아, 이게 힌트일 것 같네요. 등온이라는 얘기는요, 온도 안 변하죠. 온도 안 변하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0이지요. 그렇죠? 등온은 내부 에너지 0이에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0.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0으로 되어 있는 거 뭐예요? 과정 1이죠. 즉 과정 1이 바로 BC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되는 과정하고 B에서 C로 되는 과정, A에서 B로 되는 거 보세요. 그래프상에서 부피는 가만히 있고 압력이 드러나죠. 부피는 가만히 있으니까 1이 얼마예요? 0이죠. 델타 V가 0이니까 W가 0인 경우 찾아보세요. 로마자 2죠. 자, 따라서 찾았습니다. A에서 B로 되는 과정은 요거예요. 로마자 2. 그럼 이때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인데 W가 0이지요? 그렇죠? 따라서 외부에서 공급해준 에너지는 뭐란 얘기예요?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쓰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3분의 2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게 Q값이란 얘기죠. 그러면 기억은 3분의 로마자 대문자 2, 3분의 대문자 2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 기억은 3분의 2이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보기 보세요. 로마자 1은 A에서 B로 되는 과정, A에서 B로 되는 과정은 로마자 2 과정 2입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9분의 7이냐 봅시다. 그러면 C에서 A로 되는 과정이 로마자 3이에요. 이상 없죠? C에서 A로 되는 과정. 자, 그러면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에서 Q가 얼마예요? 로마자 3 마이너스 9분의 5 2는 델타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W예요. 그럼 W 얼마 나옵니까? W는 계산하면 3이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나와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2를 받은 거예요. 외부로부터 2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한 번 순환한 동안은 전체 2 토탈은 외부에다 해준 거 더하기 받은 거 해주면 되죠. 외부에다 해준 거 얼마예요? 2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 2 자, 이거는 외부에다 2를 해준 거, 외부로부터 받은 거 합하면 얼마 나와요? 9분의 7 2 따라서 디귿 보기 맞았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그림 AB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번지점프에서 낙하하는 사람을 매단 줄 탱하니 튕기죠. 그렇죠? 고무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가해진 충격은 줄어들죠. 자, 옳은 것 찾으래요. 기억. A에서 늘어나는 줄은 사람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그래서 충격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충격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요. D. B에서 타이어는 충돌할 때 배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줄여주는 거죠. D는 틀렸고요. D은 C에서 구슬의 속력이 증가하면 구슬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량 증가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D것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그림 가는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 B, 그 다음에 저항 스위치를 전압이 일정한 직류 전원에 연결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 중 하나이고, 그림 나는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할 때 A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T는 0부터 라지 ET까지, 이 라지 T까지 스위치는 A에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 7번 보시면 요게 기억이고요. A예요.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위에 게 A, 아래 게 B입니다. 여기 N, P라고 되어 있고 요게 B형이에요. 그 다음에 전류계 A가 연결되어 있고요. 자, 여기 A에 연결되어 있고요. 처음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A에 흐르는 전류는요, 0에서 2T까지는 여기에 접속이 되어 있대요. 여기 2T까지, 2라지 T까지 이렇게 전류가 흐른대요. 접속이 되어 있대요. 그럼 여기 A에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에서 4T까지는 0이랍니다. 이거 라지 A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A에 흐르는 전류. 여기 4T까지, 여기까지는 0이에요. 전류가 안 흘러요. A에. 됐죠? 그 다음에 4T에서부터 6T까지, 6 라지 T까지 다시 또 A에 흐른대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럼 봅시다. 0에서 라지 2 라지 T까지 A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류는 그럼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플러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기억이 바로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따라서 기억은 P형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기 기억에 N형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보기 기억은 틀렸습니다. P형입니다. 니은 T 이퀄 3 라지 T일 때, 여기죠, 여기. A의 PN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을 해요. 역방향으로 올리니까 결합 안 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T 이퀄 5T일 때, 5T일 때예요, 여기. 여기는 다시 A의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B에는요? B에는요? 역방향 걸리는 거죠. N형이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D근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래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니까 상대 속력이죠. 여기가 A, B 사이 거리예요. 자, 그 다음에 X축은 시간이에요. 자, 6에서 1초 만에 0으로 됐어요. 6.
이렇게 간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0에서 1초까지는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 2초까지는 다시 거리가 멀어지죠. 그럼 0에서 1초까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A, B가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요,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A의 속력이 월등하게 빠르면 가까워지죠. 월등하게 빠르면 가까워지죠. 그쵸? 아무튼 두 개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의 속력은요,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6이에요. 6m/s예요. 물론 이거는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력이라고 했을 때 VB 빼기 VA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예요. 맞죠? 자, 요 놈은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력.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력은요, VB 빼기 VA인데요.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3이죠. 플러스 3이에요. 멀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해봅시다. 가다가 처음에는 A가 뒤에 있고 B가 앞에 있는데 거리가 A가 빠르니까 가까워지다가 땅 충돌하고 나면 A가 속력이 더 빨라지니까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거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에서 1초까지 A, B는 서로를 향해 운동한답니다. 자, 그러면 서로를 향해 운동하니까 요 경우란 얘기죠. 서로를 향해 운동하니까 요 경우예요. A와 B. 됐죠? 그 다음에 1초일 때 충돌하고 1초 이후 A와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 A의 운동 방향과 같아요. 즉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충돌 후에는요 A와 B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충돌 후, 이게 충돌 전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대신에 VA 나중값과 VB 나중값을 비교해보면 요게 커야지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은 A가 B의 2배이고 질량은 A가 B의 2배입니다.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A의 질량은 2M이란 얘기예요.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입니다. 충돌 후 운동량을 봅시다. 충돌 후 B의 운동량 B는 M 곱하기 VB 프라임, PA는 2M 곱하기 VA 프라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요놈의 2배라고 그랬어요. B가 A의 2배래요. B가 A의 2배래요. 그러면은 B니까 M VB 프라임은 A의 2배라고 했어요. 2배 2M VA 프라임 요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M은 없어지고 따라서 뭐가 돼요? VB 나중값은 VA 처음값의 몇 배예요? 4배란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상대 속도가 이거예요.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도가 VB 프라임 빼기 VA 프라임인데 이게 3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VB 프라임은 4 이거예요. 4 VA 프라임 빼기 그럼 VA 프라임이 3이란 얘기니까 따라서 VA 프라임은 얼마요? 1이에요. 1m/s. 그럼 VB 프라임은요? 얼마예요? VB 프라임은 4배라고 그랬죠? 4m/s란 얘기예요. 됐죠? 충돌로 이게 4m/s로 간다는 얘기고 얘는 1m/s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충돌 전이 나오죠. 충돌 전. 자, 그럼 해봅시다. A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지금 플러스를 했어요. 충돌 전 2M VA의 속력 더하기 충돌 전 B의 운동량은요 MB인데 B의 질량을 M이라고 했죠. 따라서 M 곱하기 마이너스죠.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VB는 충돌 후 2M 곱하기 A는 1 더하기 M 곱하기 B는 4 맞죠? 이거 하면은 6M이에요. 오른쪽은
자,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없어지고, m은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2배의 VA 빼기 VB가 6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상대속도. 이걸 해야죠. 요거.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속도는 B의 속도 빼기 V의 속도. 이게 마이너스 6인데 B는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됐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VB 빼기 VA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란 얘기예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그러면 변변 빼봅시다. 그러면은 3배의 VA는 12. 따라서 VA는 얼마예요? 4 나와요. 4m/s. 충돌전. 그러면 충돌전 B는 얼마예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8에다가 2 나오네요. 그런데 뭘 구해요? VA 대 VB는 그럼 몇 대 몇? 2대 1.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없죠? 그 다음에 9번을 볼까요? 그림 가는 보홀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 A, B, C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몰 b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빛이고 스몰 a와 스몰 c는 순서 없이 자외선, 적외선에 해당하는 빛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몰 a는 뭐예요? 자외선이죠. 스몰 c는 적외선이고요. 자, 그러면 A, B, C의 진동수는 FA, FB, FC인데 그림 나는 전자기파의 일부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스몰 a와 c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에 해당한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금방 나오죠. 스몰 a는 바로 자외선이었어요. 그럼 나번 그림에서 기역입니까? 니은입니까? 파장이 짧은 거 따져야 되죠? 따라서 기역입니다. 그 다음에 스몰 c는요. 적외선이죠. 파장이 긴 거 따져야 되니까 니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B, C를 다 합하면 바로 n=4와 n=1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HFA 더하기 HFB HFC 이게 바로 이 호와 이 원관의 에너지 차이란 말이에요. 다 더한 게.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FA 더하기 FB 더하기 FC는 H분의 2, 5 빼기 2, 1.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스몰 a는 나에서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았죠. 디귿 TV 리모컨에 사용하는 전자기파는 나에서 니은 적외선 쓰는 거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그림 가 나는 각각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동일한 시료를 같은 배율로 관찰한 것이 됩니다. 나는 가보다 작은 구조가 선명하게 관찰을 되고 시료의 입체 구조가 확인된답니다. 시료의 입체 구조가 확인된대요. 그러면 이건 투과가 아니라 주사죠? 주사 전자현미경. 그러면 가를 얻기 위해 사용된 빛의 파장은 람다1, 가시광선이죠? 광학현미경이니까. 나를 얻기 위해 사용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속력은 각각 람다2, V됩니다. 그럼 람다1이 파장이 더 길지요? 가시광선이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람다1이 람다2보다 크다? 네, 맞았습니다. 니은 나는 투과 전자현미경 아니죠? 주사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디귿은요. 전자의 속력이 2분의 V가 되면 물질파의 파장은 4람다2입니까? 아니죠. 2람다2죠. 속력과 파장 반비례 관계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그림은 관찰자 B에 대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X축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찰자 A가 탄 우주선. 네. 자, 이렇게 있고, 관찰자 A가 타고 있어요. 여기에 광원이 있고요. 광원이 빛이 나오는 곳입니다. 광원이 있고, 잠시만요. 검출기 P, 광원 검출기 PQ로 있는 거니까, 예, 검출기가 여기가 Q, 여기가 P. X축과 나란하고요. 그 다음에 검출기 R이 위에 있어요.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A의 관성계에서는 P보다 Q에 먼저 도달하고, 얘가 봤을 때 Q에 먼저 도달한답니다. Q에. 그럼 Q에 먼저 도달한다는 얘기는 얘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Q의 거리가 짧은 거죠. 얘가 S1, 요 거리를 S2라고 하면 A 관성계에서는요, S1이 짧은 거예요. S2보다. 그러니까 Q에 먼저 도달하죠. 됐죠? 근데 B의 관성계에서는요, 보세요.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R까지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0. A 입장에서는 이게 T0예요. T0. 근데 B 입장에서는요, 밖에 있는 B 입장에서는 T0가 아니에요. 왜요? 빛이 나가는 동안에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이 검출기 R의 위치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거리는 실제 A가 측정한 요 거리보다는 길어져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따라서 B의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0보다 커야 되죠. A가 T0니까. 그러면 보기 T것은 맞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 관성계에서는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답니다. 빛이 여기에 먼저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봤을 때는. 여기에 먼저 도달한다는 얘기는요, 우주선이요, 이 광원이요, 이 검출기가 앞쪽으로 도달해서 거리가 더 짧아져야지만 먼저 도달하게 되죠. 따라서 이게 앞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주선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기억보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B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P 사이의 고유 길이보다 작다, 고유 길이보다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도착하죠. 그냥 맞았습니다.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그림은 핵분열 과정과 핵반응식을 나타내는 것인데 중성자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운동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라늄 92 235짜리 더하기 중성자형 1, 요게 만나서 바륨 56 141 되고요. 크립톤 36 기억이래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3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기억이 얼마냐? 이건 다 더하면 되죠. 이 왼쪽이 235, 1이니까 236이에요. 오른쪽은요, 141 더하기 기억 더하기 3 곱하기 1이죠. 그럼 3. 그렇죠? 따라서 얼마예요? 92. 기억은 92. 네, 동그라미 기억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92이다. 보기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거 맞았죠. 디귿 상대론적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중성자
중성자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왜요? 근데 A가 B보다 속력이 작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틀렸죠. B의 속력이 작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만 맞죠? 기억과 니은만 맞았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았어요.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몇 번이죠?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했죠? 자, 3번 기억과 니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단색광 A 또는 B를 광다이오드에 비추었더니 광다이오드의 전류가 흘렀답니다. 표는 단색광의 세기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측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보세요. A를 보세요. 단색광 A를 비추었을 때 단색광의 세기가 I일 때 전류가 0이에요. 그러면 단색광의 세기가 2I일 때도 전류는 0이죠. 왜요? 단색광 자체가 지금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했다는 얘기죠. 단색광 A의 진동수 자체가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해도 전류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은 0입니다. 보기 기억은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은 2I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니은은 바로 단색광 B인데 단색광 B에서 보세요. 2I만큼의 전류를 비췄더니 발생한 광다이오드에서 발생한 전류, 단색광의 세기 2I만큼 비췄더니 광다이오드에서 발생한 전류의 세기가 2I0래요. 그러면은 단색광 B는 이미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큰 값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큰 값의 단색광을 세기 2I 비췄더니 전류의 세기가 2I0가 생겼다는 얘기는 세기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동수는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단색광이니까 전류는 나와요. 그럼 광전류가 발생했을 때 광전류의 세기는 바로 단색광의 세기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2I만큼의 단색광의 세기를 비췄을 때 2I0니까 I만큼의 단색광의 세기를 비춰주면은 2I0보다는 작은 값의 전류가 생기죠. 그런데 크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광다이오드는 빛의 파동성이에요? 아니죠. 입자성이죠. 그래서 기억만 맞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다음은 스피커를 이용한 파동의 간섭 실험인데 실험 과정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동일한 스피커 A, B를 나란하게 두고 휴대폰과 연결하면 됩니다.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O에 소음 측정기를 놓고 A, B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랍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따라 소음 측정기를 이동하여 소음 측정기 위치에 따른 소리의 세기를 측정했더니 그 실험 결과가 아래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제거하고 과정 다를 반복한 게 바로 아래쪽이고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A, B에서 발생한 소리는 O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 자, 소리의 세기가 증가했죠?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다에서 점 P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점 P를 보세요. 소리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죠? 네, 상쇄 간섭 맞았습니다. 자, 디귿 보세요. 점 P에서 측정된 소리의 세기는 다에서가 라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점 P를 보세요. 실험 다에서의 점 P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스피커 B가 없다면 B를 제거한 게 바로 라니까 B가 없다면 스피커 A만 있단 말이에요. 스피커 A만 있으면 점 P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파동이 하나만 있으니까. 따라서 소리의 세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을 때보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지 않은 라일 때가 더 커야 되죠. 그런데 디귿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이 매질 B와 C에서 진행됩니다.
A고요, B고요, C고요, A예요. 자, 좀 삐뚤어졌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진행해요. 여기가 P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Q1이에요. 세타1이에요. 그리고 여기 점이 Q점이래요. Q점이래요. 그 다음에 이게 직진해서 간다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점선처럼. 그런데 더 꺾였어요. 이렇게 가요. 여기가 R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반사돼서 이렇게 나가요. 자, 그리고 이게 세타2예요. 자, 그럼 접촉면에서 법선을 그려봅시다. 법선 그리면 이거예요. 여기도 법선 그리면 이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입사각이에요.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이고요.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이에요. 자, 그러면 단색광은 매질 A와 B 경계면에 있는 P점과 A와 C 경계면에 있는 R점에서 전반사한답니다. 이거 전반사예요. 전반사예요. 대신에 Q1이 Q2보다 크대요. 됐죠? Q1이 Q2보다 크대요. 전반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이게 NA의 절대굴절률, B의 절대굴절률인데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B가 A보다 굴절률이 큰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세요. B에서 C로 가는데 여기가 법선이 더 많이 꺾였어요. 그런 얘기는 이게 소환매질이죠. B가 밀환매질이고, 즉 B의 굴절률이 C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라면 속력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파장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됐죠? 따라서 보기 기억 보세요. 단색광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 틀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임계각은 A와 B 사이에서가 A와 C 사이에서보다 작다. A와 B 사이에서의 임계각 보세요. 자, 이게 이거는 입사각이 지금 법선과 이루는 각, 요게 입사각이죠? 요 각은 요 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사각은 요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각은 바로 뭐예요? 요 각이죠? 됐죠? 그런데 Q1이 이거보다 커요. 그러면 요 각은 Q1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임계각은 이미 요거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임계각은 이거보다 더 작은 거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요 각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임계각은 이거보단 작은 거고. 그런데 요 각이 요거보다 월등하게 작으니까 A와 B 사이에서의 임계각이 A와 C 사이에서 임계각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A, B, C로 나의 광섬유를 제작할 때 코어를 B, 클래딩을 C로 만들면 임계각이 가장 작다. 가장 작은 거는 굴절률 차이가 큰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코어를 B, 클래딩을 C로 하는 게 아니라 A로 해야 되죠. 됐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6번 봅시다. 16번. 자, 이거를 바꿔볼까요? 표는 보어의 수 원자 모양에서 양자수 n에 따른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가 되어 있다. 에너지 준위가 지금 연속적으로 안 되어 있죠? 양자가 되어 있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4F냐. 16번 봅시다.
16번 힌트가 n 이퀄 2일 때요. 거리가 4r이죠. 그때의 전기력은요. K 거리 제곱이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4r의 제곱분의 핵과 전자 사이라고 했으니까 핵 Q1 전자 Q2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일 때의 크기가 F래요. 전기력의 크기가 F래요. 그러면 기억은요. K 거리가 R이에요. R 제곱 Q1 Q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4F가 아니라 16F가 돼야 되죠. 16배. 그렇죠? 그런데 4F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전자가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5배 2제로이냐? 에너지 차이 얼마예요? 3배의 2제로 차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 전류가 각각 흐르는 무한히 긴 두 직선 도선 AB가 XY 평면의 수직으로 Y축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일정한 세기라고 그랬지 AB가 같은 세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ABC는 Y축상에 있고 A와 B 사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고 17번 봅시다.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있고 도선 A가 있고요. 여기가 4D 지점이고 3D 지점이고 여기가 2D 지점인데 스몰 b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고요. 도선 B가 있고 여기가 1.5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점에 여기가 마이너스 D 지점에 C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요 놈에서보다 크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더 크기 위해서는요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합해지면 되죠. 그쵸? 합해지기 위해서는요 A와 B에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위쪽으로 흘러간다면 A에 의해서는 여기 4D 지점이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 생기고 B도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감아주면 4D 지점에서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합해진단 말이에요. 대신에 스몰 b 지점에서는요 위쪽 방향으로 흐르면은 A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생기고요 B에서는요 왼쪽 방향으로 생기니까 방향이 반대라서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럼 보기 기억은 맞았네요. 서로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B가 A보다 크냐? 이제 봅시다. 자, 봅시다. 네. 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 놈이 B의 전류가 크다,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죠. A가 전류의 세기가 크다면 B보다 A의 전류의 세기가 크다면 A에서가 B보다 크다고 했죠. 자기장의 세기가 같은 방향이고 그러면 같은 방향인데 만약에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쳐봅시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A와 B가. 자,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나온다 쳐봅시다. 4D 지점에서는요, 왼쪽 방향. 그렇죠? BA에서도 왼쪽 방향. 따라서 B, 스몰 a 지점은 스몰 b 지점보다는 자기장이 세요. 됐죠? 맞죠? 그 다음에 자, C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래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A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맞았어요. 그 다음에 방향은 A, B가 서로 같다. 방향은 A, B가 서로 같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그러면 만약에 A가 B보다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다면 여기서는 합성 자기장이 왼쪽 방향이지만 얘는 이렇게 돼야 되죠. 합성 자기장이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니까 요놈에 의한 자기장이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하고 그러면 안 맞죠. 방향은 A, B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B가 A보다 크단 말이에요. 전류의 세기는. 그럼 니은도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예요. I, B가 I, A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A와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자, 요 놈이 더 크다 그랬죠. 요 놈에 흐르는 전류가 A에 흐르는 전류보다 더 커요. 그럼 큰 놈이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 커야 되죠. C에서가 A에서보다 더 커야 되죠. 됐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그림가와 같이 물체 A가 수평면에서 용수철이 달린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한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가 충돌을 하고 분리된 후 B가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에서 B의 속력은 가에서 A 속력의 3분의 2배이고 질량은 B가 A의 2배랍니다. 자, 이 충돌인데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용수철이 달려있네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정지거든요. 그럼 얘가 딱 충돌할 때 A, B는 멈추지 않아요. 그쵸? 용수철이 압축되는 동안에도 A, B는 멈추지 않아요. 움직여요. 그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충돌 후에 왼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고요. B는요 오른쪽으로 간대요. 됐습니까? 그런데 A의 속력이 3분의 2배래요. 뭐가요? B의 속력이. 나에서 B의 속력은 가에서 A 속력이 3분의 2배래요. 가에서 A 속력을 그럼 V라고 하면 얘는요 3분의 2 V란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질량은 B가 A의 2배라고 그랬어요.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요 B의 질량은 2M이란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용수철이 압축한 동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E1이래요. 그 다음에 나에서 B의 운동 에너지, 요놈의 운동 에너지를 E2라고 하면 할 때 그거의 비율값, E1과 E2의 비율값은 얼마냐 물었어요. 자, 운동 에너지는 그냥 나오죠? E2는 2분의 1, 질량 2M, 속력은 3분의 2 V, 요놈의 제곱. 9분의 4니까는 9분의 2 나오네요. 아, 요거 없어지죠? 9분의 4. 그 다음에 M, V 제곱 나와요. 이게 E2예요. E2는 구했어요. E1이 문제예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찾아야 돼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그럼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MV 더하기 0은 충돌 후. 충돌 후는요, 용수철이 압축이 되면서 움직이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V' 최대. 그러면 3mV' 돼요. 됐죠? 그럼 V'은 3분의 1 V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처음 가지고 있는 에너지 2분의 1 m V의 제곱이 두 개가 충돌하고 나서는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게 다 전환이 되면 되죠? 따라서 2분의 1 질량은
3m이 되고요. 속력은 요거. 그 다음에 전환되는 포텐셜 에너지. 이게 바로 뭐라고 했냐면 E1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요. 2분의 1 mv제곱이고 없어지니까 6분의 1 mv제곱이에요. 넘어가면은 22. 즉 E1은 뭐냐면은 3분의 1 mv제곱이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해요? 비율값 구하라 그랬어요. E1 나누기 E2를 구하래요. E1은 3분의 1 mv제곱, E2는요 9분의 4 mv제곱. 이건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4분의 3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인데,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고정된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 위에 실로 연결된 자석을 점 A에 정지시키랍니다. 거의 그림처럼요. A에서 자석을 가만히 놔서 자석이 최저점 B를 지나 점 C까지 갔다가 B로 되돌아오는 동안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을 기록합니다. 자, 19번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검유계가 있고요. 됐죠? 이 검유계의 눈금이 0에서부터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스몰 b, 이렇게 가면은 스몰 a 방향이래요. 됐죠? 그런데 위에서 자석이 매달려 있는데 자석의 저 극성을 보세요. 위쪽이 N극이에요. 아래쪽이 S극이죠? 여기 A에서 놨을 때, 여기 A, 점 A에서 놨을 때, 여기가 A점이에요. 가운데가 B점, 그 다음에 여기가 C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겁니다.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이에요. 자, 스몰 A에서 스몰 B로 가요. 그러면 S극이 이쪽으로 가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하죠. 여기로 이렇게 오면. 그러면 코일 입장에선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지 마라 하고는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요.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아래쪽에 N극이 되고 위쪽에 S극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움직이는 방향, 바늘 방향이 이렇게 움직였대요. 동그라미 A 방향으로 갔대요, 바늘이.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바늘의 방향이 동그라미 B래요. 즉 B에서 C로 갈 때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줄어들지 않게끔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그럼 C에서 B로 가요. C에서 B로 가면 다시 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다시 또 A가 돼야 되죠.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은 이게 기억인데 동그라미 기억은 A 방향이 돼야 되죠. 니은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A와 C의 높이는 같다? 요거와 요거의 높이는 같다? 다르죠. 왜? 움직이는 동안 전기 에너지로 없어지니까. 됐죠? 그럼 기억은 틀렸습니다. 디귿. 자석이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한 자기력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 맞았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20번이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P가 매질 C에서 매질 A와 B로 각각 입사하여 굴절했답니다. 이게 광원이고요. 광원 P래입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각도 30도로 입사를 해요. 법선이고 요게 30도 이렇게 가요. 법선이고 요게 30도 똑같은 입사각을 갖는데 얘는 굴절이 65도로 돼요. 65도. 얘는 굴절이 60도로 돼요. 더 많이 꺾였죠? 그럼 소환 매질이란 얘기죠? NA가 B보다 밀란 매질이란 얘기예요.
있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런데 오른쪽 나번근을 그림을 보니까 요 아래가 B고요 A예요. 즉 소에서 밀로 가요. 그러면요 밀원 매질에서는 각도가 작아야 되죠? 이게 입사각이면 굴절각은 이거보다 작아야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B하고 C를 비교해보래요. 여기가 C예요. 각도가 요놈이 작지요? 굴절률은 그러면 누가 커요? C가 크지요? C가 B보다 커야 돼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죠.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밀원 매질이니까 작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귿 나에서 P가 A로 굴절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야 되죠. 굴절각은 작아져야 되니까. 디귿 맞았네요.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